안녕하세요. 32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남친 오빠가 있어요. 얼굴이 막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훈훈한 외모에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쑥맥이고 심지어 제가 촌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바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아마 고백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귈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 여자한테 쑥맥인 그 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없이 나만 한눈을 안 팔면 아무 일 없겠다 싶은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저도 여자라는 점. 문제는 저한테도 쑥맥이었다는 거였죠. 연애하는 동안 진도가 너무 더디다 못해 답답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간신히 뽀뽀 키스 뭐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 이상은 도저히 나가지지가 않았습니다. 1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우리 아직 관계 한 번을 못했어요. 보통 여자가 거부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도 개방적인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며 확인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관계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기다리다 화병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잡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가 보면 정말 손만 잡고 잠들고, 또 어느 날은 안고 자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 보면 정말 안고만 자고, 이건 뭐 완전 정신적으로 농락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애를 1년 넘게 해왔음에도 진도가 안 나가고 욕심조차 없어 보이는 남친의 모습에 슬슬 짜증이 나고 있었죠.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마음 먹고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깨를 잡고 밀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1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언제가 때야? 당신 혹시 혼전순결 뭐 이런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이 아껴주는 거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 양반아. 내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아저씨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까지 넘어왔던 말들을 겨우 삼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이거 뭔가 있어. 바람이야 뭐야? 하는 마음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에 수시로 폰을 검사해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집요하게 감시했는데 절대 바람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바람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더 답답하고 속이 터져만 갔습니다. 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고 제발 하자고 했다가 또 거부당하고 이제는 자꾸 제가 원한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나만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있었고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정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남친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고 있다고 해왔기에 이쯤 되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생각하고 있는 뭐 다른 시기가 있어? 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해줘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근육질 덩치에 안 맞게 뭐 엄청 작거나 뭐 그런 거야? 괜찮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뭐 토끼냐? 그것도 괜찮다, 치료받으면 된다. 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 아니라고는 한데 당초에 뭐가 문제인지를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저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냐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죠. 혹시 뭐 트랜스라도 되냐고. 약 3초간의 정적. 묻고 나서 저 스스로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답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내 모습을 보니 조금은 의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에휴, 뭐 그럼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면 됐다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결혼은 결혼대로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데 뭐 불임 이유가 있는 거면 어떡해? 싶은 마음에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돌붙여갔던 남친이 그런 저의 모습에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술 한잔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했죠. 그래, 오늘이구나. 한 잔, 두 잔 마시며 곧 있을 개봉식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 이 뭐라고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술을 마셔야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여튼 저는 긴장하지 말라며 잠시 남친을 토닥이고는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또 막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대고 자꾸 피하고 싫다고 버티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바지를 내리자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이 하나였어요. 저 사실 놀랬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좀 놀라서 아무 말 없이 멍해져 있으니까 머쓱해진 남친이 급하게 바지를 올리더니 방에서 휙 나가버립니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은 가능한 건가? 된다면 혹시 불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는 있나? 아니면 혹시 성적으로 기능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 퍼뜩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남친이 나가서 멀리 사라진 뒤였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확인도 하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겸 내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랬어.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락 좀 받아. 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막상 불임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이고 검색을 하고 있던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나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죠. 여튼 찾아보니 잠복 고환이라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구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된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별로 큰 문제도 아니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불임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며 이 사람 상처 입기 전에 어서 찾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헬스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제 놀란 표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하니 뭐 어찌 말할 기회가 있어야 말을 하던가 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남친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서야 겨우겨우 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친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잽싸게 따라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란 남친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죽으림을 다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크게 넘어지고 무릎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절대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전력으로 도망을 치더니만 저 멀리서 제가 다쳐서 쪼그려 있는 걸 보더니 다 들리게 크게 한숨을 쉬며 도망을 포기하고는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고 냉랭하게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나 정말 괜찮다고.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친도 조금 놀래더라고요. 덩치에 안 맞게 근육질에 몸을 해가지고는 저 우는 거 보고 같이 따라 우는데 이거는 뭐 완전 개그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치고 어색해진 남친과 말없이 몇 분을 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 남친과 터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 바로 알 수가 있겠더군요. 어려서부터 잠복 고환이어서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늘 한계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참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당시 유약하고 여린 성격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모형을 넣으면 또 모형을 넣었다고 애들이 놀릴 게 뻔했기에 그 또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 목욕탕은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꼭 혼자 있을 때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 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가꾸면서 성격도 변하고 밝고 활기차졌지만 20년을 넘게 가져온 컴플렉스만큼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다른 말을 다 제쳐두고 참 고생 많았겠다 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꾸 들이대기만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별 수 있냐? 궁금한데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명치를 팍 치고 저희 둘은 깔깔대며 그날 그렇게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과연 언제 예식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해졌어요. 알이 하나라서 그렇지 둘 달린 사람보다 뭐 훨씬 튼튼하고 좋더만요 뭘.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기는 했지만 한때는 치부였던 지금은 별거 아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았습니다. 남친도 이제는 저와 관계도 가지고 하면서 과거에 놀림을 당해서 상처받았던 컴플렉스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둘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잠복 고환이라는 것이 있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았네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외관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남들과 다르면 놀림을 많이 당하기는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강하셨듯 한데 이렇듯 잘 이겨내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나름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케빈도 사연자분의 앞날을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세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